이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O인데 완전히 O가 아닌 이유는 때문입니다. 이사할 때 풍수용품 가져가도 되나요? 네. 정답은 O. 당연히 가져가시면 되죠. 아마 그런 차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치 부적하고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부적 많이 붙여놓으신 분들 계시죠. 이걸 굳이 떼가지고 이사할 때 가져가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적을 써주신 분이 따라서 또 어떤 부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항시 지니고 다니라라고 하면서 부적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풍수용품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찝찝하거나 한다면은 버리셔도 되거든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굳이 뭐 가져갈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히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 가져오는 건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X입니다. 네. X라고 하는 건 참 저에게는 이 과감한 도전인데요. 왜냐면 반발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밖에 물건 누가 어떤 사람이 썼던 물건인지 모르고 또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당근마켓을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원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환경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끼셔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드시는 음식들 자제하셔야 되고요. 배달 음식도 안 드셔야 되고요. 일회용품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잘 지키셔야 되는 거지. 당근마켓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의미로서 하시는 거지. 이거를 어떤 환경 보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물건들 같으면은 그냥 새로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 사라고 해서 물건들을 막 사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야 될 물건들은요, 제대로 돈을 주시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시라라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절대 아니죠. 물론 저렴한 물건을 찾는 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싸다라는 이유 하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고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효용을 가지는 부분 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절대적인 금액 예를 들어 이거 어디서 5만 원 하는데 이걸 10만 원 딱 붙으니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왜 10만 원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하는 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딸이 지금 세상엔 없지만은 오래전에 집안 모든 살림 전부 딸이 장만해줬는데 내년에 이사를 가려 합니다.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딸을 먼저 보내신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자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딸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사줬잖아요. 즉 내 거예요. 내 거. 사줬다라고 해서 사준 사람이 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죠. 남편한테 시계 선물을 사준다라고 할 때 내가 시계를 샀다라고 해서 그 시계가 내 소유 아니잖아요. 내가 사서 남편 주면은 그건 남편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딸이 살림살이를 사가지고 나를 다 줬으면은 이거는 다 부모님 겁니다. 부모님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딸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에 대한 물건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안방, 작은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라고 물으시면 안 좋죠. 안 좋은데 요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한 집에 감정을 간다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집이 좋다 안 좋다 혹은 100점 중에서 60점이다 70점이다 라고 하려면은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까지는 진짜 수백 가지 항목입니다. 수백 가지 항목. 한 집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백 가지 항목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딱 결론을 지어서 객관적인 진단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제가 좋은 요소들 나쁜 요소들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이제 하나만 보시고 그러면은 이것만 해가지고 이 집은 한 대가 안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결격 사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잘못돼도 그 한 가지 자체가 너무 크게 나쁜 경우에는 그것만 봐도 이사를 가야 되는 정도로 나쁜 경우는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작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은 다 조금 더 딴 경우들하고 종합해 봐야 됩니다. 종합해 봐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거실에서 분수대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나름 소리 줄이기 위해서 돌덩이를 이용해 줄이긴 했는데 안 좋은 건가요? 정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분수대 소리가 심하게 난다. 이거는 안 좋은 부분입니다. 물소리가 많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이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O인데 다만 완전히 O가 아닌 이유는 돌덩이 때문입니다. 돌덩이가 자갈 수준이 아니라 돌덩이 큰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X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돌덩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사주에 화가 많은 물을 가까이 하라고 해서 구입해서 놨어요. 이제 저도 사주에 불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주에 대한 부분하고 집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못하면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때도 사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세우지 않는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는 원체 풍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공부를 하셨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풍수를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사주로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사주가 먼저 베이스가 되고 풍수로 넘어가기는 사실 참 인식 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중심이고 땅은 우선시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고 이 땅에 대한 원리는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지구에 대한 원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실에서 남편이 주무시는데 화분이 많습니다. 나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나쁩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아요. 현실적인 그 과학 연구도 많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그 잠을 자는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많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고 과학 이전에 저는 자연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죠. 이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쨌든 기운을 받으면서 자라는 존재인데 이 집안에서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공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사람은 이제 잠을 자면서 집안의 기운을 받고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회복이 돼서 다음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옆에 식물이 있으면 마치 내가 이 집안에서 받아야 되는 기운을 나눠서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배터리 하나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기는 하나인데 선을 두 개를 해버리면은 그 두 개는 충전받는 양이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치우기가 어렵다라면은 잠자는 머리맡에서라도 치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하신 이모님이 청소하시면서 액자를 떨어뜨려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졌는데 다시 걸어놔도 될까요? 이거 안 그래도 어제 비슷하게 또 질문을 저희 회사 번호로 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달라서 그런데 찌그러졌고 어떤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 훼손된 상태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은 안 걸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어두다 보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떨어져가지고 모양이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자를 이제 저희한테 구매를 하셔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되셨나봐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사셨는데 걸었다가 또 떨어지니까 혹시 막 이게 뭔가 나쁜 징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데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서 건드리면 안 될 방향을 건드려가지고 액자 걸고 나서 뭐 어떤 작은 찰과상이라든지 그렇게 다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